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폐막하면서 휴장에 들어간 순천만 국가정원이 튤립이 만개하는 시기인 올해 4월 1일 재개장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봄꽃들이 만개한 정원 속에 다양한 디지털 문화 콘텐츠가 녹아든 새로운 개념의 정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31일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관람객을 기록하는 등 숱한 기록과 화제를 남기고 폐막한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박람회의 주 무대였던 국가정원은 박람회 폐막과 함께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재정비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최근 순천만 국가정원의 재개장 계획에 대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튤립이 만개하는 시기인 4월 1일쯤 일단 프리오픈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정원은 다양하고 화려한 봄꽃으로 갈아입고 관람객들을 새롭게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봄꽃 화해 연출을 조금 더 아날로그적으로 더 강화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약 90종의 142만 본 정도의 봄꽃을 식재해서 개장 때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상징하는 대표 홍관이었던 꿈의 다리는 벽면 한글 타일을 모두 철거하고 디지털 체험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국가정원 내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키즈정원과 시크릿정원 등은 애니 캐릭터와 디지털 아트 등 연출 방식으로 K-디즈니 순천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계획입니다. 국가정원은 프리오픈 이후 3개월 뒤인 오는 7월 1일 그랜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랜드 오픈 이후에는 국가정원에서 동천으로 연결되는 캐릭터 퍼레이드와 야간 경관 연출 등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도 선보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일에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동천까지 야간 경관을 굉장히 강화해서 저녁에도 순천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재개장,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융복합된 새로운 개념의 국가정원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의 공약사업 이행률이 52%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순천시는 민선 8기 노관규 시장의 3대 방침별 40개 세부 공약 가운데 시립 반려동물병원 건립, 무진동 앰뷸런스 보급 등 완료 8개 사업, 완료 후 지속 추진 1개 사업, 정상 추진 26개 사업, 일부 추진 5개 사업으로 대부분의 공약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한국 매니페스트 실천본부 주관 2023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A등급을 2023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후 환경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남 지역 농협이 매입한 쌀이 지난해보다 50% 증가하는 등 재고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농협이 2023년 매입해 보관하고 있는 쌀 재고량은 2022년보다 51% 늘어난 26만 6천여 톤으로 나타났습니다. 쌀 재고 증가로 산지 쌀값도 지난해 10월부터 20만 원 밑으로 하락한 뒤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남 지역의 쌀값은 최저 18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한 달 뒤면 여수 상공회의소 임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3년 전 선거에서는 투표권 경쟁이 벌어지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요. 상공회의소가 금권 선거 논란을 불러온 추가 회비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여수 상공회의소 신임 회장 선거. 회원사의 투표로 먼저 43명의 의원을 선출한 뒤 이들이 회장을 뽑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회장 후보들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사들을 한 명이라도 더 의원에 당선시켜야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3년 전 의원 선거에서는 투표권 확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의 회비를 추가로 낼 때마다 한 개의 투표권을 더 얻을 수 있는데 수많은 회원사가 이 제도를 이용하면서 1,700표였던 투표권 수가 3,800표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상임회장 선거가 돈 선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었던 이유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회비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거는 불법 선거를 하는 건데
올해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모두 4명. 이번에도 과열, 혼탁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상공회의소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4일 열리는 정기의원총회에서 추가회비 제도의 폐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대기업과 영세업체의 투표권 격차가 심해 추가회비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금권 선거 논란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는 점에는 대다수 회원사가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추가 협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지를 모아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장 후보군 가운데 일부는 추가 회비를 금지하지 않으면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의원총회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현역 의원과 예비 후보가 잇따라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에 살아도 균등한 기회와 보편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문금주 예비 후보도 오늘 고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지역에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농수축산업을 위한 최저가격 보장제와 남해안 종합개발청 유치, 농어업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를 앞두고 여수 지역의 예비 후보들이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수갑 주철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1호 공약으로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 육성을 내걸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오봉 전 여수시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국가산단 취업 지원,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의 청년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전남을 찾는 전지훈련 선수단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 트랙이 설치된 목포 종합경기장. 인천에서 온 육상 꿈나무들이 추위에도 훈련에 나섰습니다. 국제 규격의 9개 레인을 갖추고 청소년 체전 등을 앞두고 있다 보니 선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좀 새로 지은 경기장이다 보니까 일단 깨끗하고 그리고 레인도 9레인까지 있어가지고 좀 더 원활하게 훈련했던 것 같습니다. 목포뿐만 아니라 전남 곳곳에서 동계 전지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정남진을 찾아 전지훈련으로 온 전국 유소년 축구팀만 30여 개로 함께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쾌적한 시설과 남도의 맛있는 음식, 인센티브와 관광지 견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에 만족도도 높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뭐 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저희가 올 한 해 이제 뭐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좀 효과를 얻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장을 선택했습니다. 네. 동계훈련을 위해 전남을 찾은 선수들은 지난 2020년 6만 명 수준에서 3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지훈련과 각종 스포츠 대회로 952개 팀, 연인원 24만 명의 선수가 전남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선수와 가족들이 숙박업소와 식당 등을 이용하면서 227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요. 특히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말 음식점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겨울철이고 비수기고 그러는데 이번에 저희 동계훈련이 저희 집으로 오게 돼서 전국체전 개최 준비로 22개 시군에 2천여억 원을 들여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등 스포츠 기반 시설을 구축해온 전남. 톡톡한 효과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시와 여수상공회의소가 전라좌수형 도시재생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최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특화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위해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수시는 동문동과 중앙동, 충무동 일대 16만 5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마을 호텔을 건립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7월 정부 공모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고향사랑 기부제 제1호 기금 사업으로 선정한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 제자리 찾기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광양시는 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유산 가운데 유일한 국보인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이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이후 경복궁과 경무대, 덕수궁으로 옮겨졌다가 현재는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돼 있다며 지난해 말에 제자리 찾기 사업 선포식에 이어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은 지난 1962년 국보 제103호 국가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사실적이면서 세련된 형태를 갖춘 뛰어난 조각 기법과 우아한 조형미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 등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기부 역시 줄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실천하는 십시일반 나눔이 사랑의 온도에 불을 지피고는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맞춤형 칼을 만들어 판매하는 목포의 한 공방. 문을 닫는 일요일마다 빵을 만드는 베이커리로 변신합니다. 손맛을 더해 노릇노릇 구운 빵을 기다리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하루 10여 명. 주변 이웃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하는 빵 나눔 릴레이는 벌써 8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께 보다 더 우리가 뜻깊은 나눔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30여 년간 개인 택시를 몰아온 김금용 씨. 기부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중 손님의 도움을 받아 10만 원을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종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계좌로 이체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내가 할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었죠. 마음은 있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해온 시민들. 하지만 계속된 경제 불황 속에 나눔의 손길은 예전보다 줄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늘어난 자영업자 폐업 등의 영향으로 기부문화 축소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자영업자들이 가게 명의로 기부를 하는 착한 가게 기부는 작년 대비 약 61% 줄었고 직장인 기부와 학교 모금 역시 감소했습니다. 아동들의 그런 서비스 욕구를 저희들이 줄일 수는 없고 더 어떤 보면 더 키워줘야 될 제 시설 입장에서는 절실히 더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사랑의 열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MBC 등 언론사 모금 창구 또는 ARS를 통해 기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사실 나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은 그 어두운 데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눈 한번 돌렸으면 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왕조2동 부영아파트 801, 802동 주민 1동 63만 7,720원, 대주아파트 102, 103, 106동 주민 1동 61만 6천원, 여수시 중앙동 4통 주민 1동 43만 원, 남면 나발마을 주민 1동 15만 원, 봉통마을 주민 1동 10만 원, 광양시 진월면 아동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중앙동 카페포 10만 원, 바다식당 10만 원, 카페몬당 5만 원, 모카식당 5만 원, 여수시 중앙동 카페 오포 5만 원, 낭만카페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많이 추우셨죠? 중국발 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씨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순천이 영하 2도, 광양과 여수 영하 1도, 고흥이 0도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에 맴돌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2.5m, 먼 바다에서는 최대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분쯤 순천시 해룡면 엑스포대로를 달리던 1톤 트럭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안면부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트럭 적재물인 시멘트가 도로에 쏟아져 약 30분간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대자보 도시의 실현을 위해 전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합니다. 순천시는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 도시의 실현을 위해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홀순 날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 짝순 날에는 짝수인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합니다. 시는 전 직원 차량 2부제 시행과 함께 주 3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에코포인트를 1인당 1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